2010년 8월 7일 양천구 신정동 소재에 있는 다가구 주택 3층 옥탑방인가 봐요. 엄마, 아들, 딸이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와요. 그냥 문 열고 쑥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엄마 머리를 둔기로 가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빠도 달려들었겠죠. 범인이 옆구리를 이에 찌르고 도주를 합니다. 일단은 목격했던 그 인상 차기가 있으니까 네. CCTV 확보를 해서 그 유사한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900대 정도를 입수를 했어요, 경찰이. 34군데에서 CCTV에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탐문을 해보시는 거예요. 검정색 상하이 운동복. 오! 저거 그냥 세우고 바로 내려서 그냥 왜 그랬어 인마! 딱 한 거예요.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네. 긴급 체포해버린 겁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사실에 화가 났대요.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싫었습니다. 이 사건 전 제목부터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긴 해요. 네, 이런 말은 없지 사실. 네, 양천구 묻지마 살인 사건. 근데 워낙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그냥 제목을 또 보도에도 양천구 묻지마 살인 사건 이렇게 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묻지마 빼야죠. 그냥 양천구 그냥 살인 사건. 나중에 이제 이 문구가 하나 나와요. 그 범인이 범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워낙 많이 회자가 되면서 공분을 샀던 사건입니다. 2010년 8월 7일 토요일이에요. 저녁 6시 5분경에요. 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에 있는 다가구 주택 3층 옥탑방인가 봐요. 거기에 가정주부 장 씨하고 딸 14세 중2 딸, 아들 11세 초등학교 5학년 이렇게 엄마, 아들, 딸이 같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예, 뭐 평범한 일상이죠, 그죠? 이때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30대 낯선 남자가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그냥 문 열고 쑥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그냥 엄마하고 두 아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특히나 또 아이들 있는 쪽으로.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쪽으로 다가오니까 엄마가 앞으로 가서 막을 수밖에 본능적으로, 그렇죠? 당연하죠. 딱 다가가서 본능적으로 아이 앞을 딱 막았는데 막는 순간 그놈 손에 뭐가 있었냐면 이른바 얘기하는 망치가 있었어요. 둔기. 그러니까 이놈이 막자마자 엄마 그 머리를 둔기로 가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비명소리가 뭐 그쵸. 났겠죠. 소리를 지르니까 아마 안방에 아빠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 임 씨가 방에서 나옵니다. 그랬더니 범인 그때 또 둔기뿐만 아니라 입에 아마 담배를 물고 있었나 봐요. 네, 그때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버리고 둔기도 버리고 그 가방 자기가 옆에 들고 있던 가방에서 칼을 꺼냅니다. 칼이 한 날 길이가 한 10cm 가량 정도 되는 그 과도 종류인가 봐요. 과도. 아빠도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달려들었겠죠. 네. 그때 그 범인이 옆구리를 이에 찌르고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두 사람을 후송을 합니다. 네.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두부 골절상 입었어요, 머리. 근데 다행히 엄마 같은 경우는 중상에 그쳤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병원 후송 중에 사망했습니다. 아마 실혈사였을 것 같아요. 실혈사예요. 예. 네. 자, 그럼 현장에 이제 경찰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범인이 두 사람을 공격한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뭐를 훔쳐가거나 돈 내놔라고 협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그 뚜렷한 뭐가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경우에는 애들이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엄마 아버지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충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납작 붙어가지고 야 니네들 그 당시에 그 들어온 놈 봤지? 야 걔 자세히 좀 얘기해줘. 이렇게 못해요.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빨리 현장에서 안정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경찰이 할 일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초빙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심리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일단 아이들을 다독거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여튼 짧은 시간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길으면 안 돼요. 시간이 좀 흘러버리면 그 목격했던 게 오염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잊혀질 수도 있잖아요. 일부라도. 아이들이 근데 진술을 잘 했어요, 용케. 예, 어느 정도 저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네. 진술을 좀 했어요. 보니까 범인은 파란색 야구 모자를 눌렀었대요. 파란색 야구 모자를 눌렀었고 검은색 상하이. 아래 위로 검은색 상하이를 입고 담배 입에 물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한 손에는 둔기를 들고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엄마 공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배낭에서 아빠가 뛰어나오니까 배낭 쫙 열더니 그 안에서 과도 딱 꺼내가지고 공격했거든요. 이게 명확한 살해 의지로 보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아이들 저 기억을 싹 해낸 거예요. 인상착의를.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온전한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쪽지문만 발견됐다고 한 하더라고요. 10여 점 나왔다고 그러죠, 쪽지문이. 네. 근데 이제 이때 뭐 범인이 특정이 되면 맞춰볼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쪽지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범행 도구 둔기는 현장에 버리고 갔고요. 네. 담배 뱉었잖아요. 네. 담배 꽁초 그대로 있죠. 네. 그다음에 이 새끼가 급하니까 막 모자도 현장에 떨어뜨리고 나간 모양이에요. 근데 모자 쓰면요, 모자 안에서 분명히 털 몇 개 나와요. 머리털 같은 거. 거기서 한 3점 정도 머리카락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확보된 DNA뿐만 아니라 예. 이 범인도 공격 과정 중에 아마 본인도 피를 흘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밀리면서 찌르면 밀리면서 본인 손 다치거든요. 그래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낙하 혈흔도 있어서 거기서도 DNA를 추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유전자은행에 대조 의뢰를 이제 하는 거지. 근데 2010년만 해도 막 초기 단계여서 그렇게 많은 DNA가 확보되지 맞습니다. 않은 상태였어요. 2010년 8월 7일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원래 7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2012년 7월부터.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 것들은 입력이 안 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DB화 돼 있는 거하고 대조했을 때는 해당 사항에 대조군이 안 나타난 거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건이 그렇다면 동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피해자 부부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범행 동기가 원한이나 뭐 복수를 전혀 사나- 아니래요, 네, 이분들. 예. 아닌 거예요. 이분들 그 주변 지인들 물어봐도 누구하고 원한질 만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성실하게 자기 일하면서 살아가는 소시민이에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긴장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더 지랄 같은 거예요. 네. 이놈이 은밀하게 집 같은 데 침입해갖고 마구 공격하고 다니면 이거 심각해져요. 네. 이거 빨리 잡아야 돼, 이거는. 이런 경우라면. 그러니까 경찰에서 야, 이거 잘못하면 추가 범행이 일어나면 큰 사건 난다, 이거. 그래가지고 5개 형사팀 27명이 전원 투입돼가지고 현장에서 막 주변 탐문 수사하고 막 이제 으쌰으쌰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 네, 일단은 목격했던 그 인상 차기가 있으니까 네. CCTV 확보를 해서 그 유사한 사람을 찾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 현장 인근에서부터 버스 이제 정류장까지. 버스 닿는 데까지, 그렇죠. 버스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몇 대 있었는 줄 아세요? CCTV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이때만 해도 엄청 많더라고요. 예, 꽤 있었어요. 900여 대가 있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900여 대 CCTV. 그러니까 뭐 저 관에서 설치한 거, 개인 거, 뭐 영업장에 설치한 거 다 합쳐갖고 900대 정도를 입수를 했어요, 경찰이. 파란색 야구 모자를 봤는데 그 현장에 유기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스탬플러로 여기 오른쪽에 그 스탬플러로 4개가 이렇게 찍어서 꿰맨 자국이 있었대요. 이렇게 콕콕콕 눌러서. 특징점이 있기 때문에 도출하기가 훨씬 편했겠죠. 네. 많이 나왔죠, 이거? 의외로. 네, 총 34군데에서 CCTV에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34군데 나왔죠. 근데 동선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네. 네, 범행 전날부터 그 현장 일대를요, 계속 양천구 일대를 배회했던 게 딱 포착이 34군데에 됐어요. 나오는 거네. 네. 빙빙 도는 게 그 옷 입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CCTV에 잡힌 정확한, 명확한 인상착의가 확보가 다시 됩니다. 도출하죠, 이제. 네, 검정색 운동복 상하이 그리고 하얀색 굵은 옆줄이 바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색 배낭을 메고 있습니다. 배낭이 회색이었구나. 네, 그다음에 운동화도 특정이 되는데 네. 빨간 줄이 있는 검정색 운동화고요. 아, 그것도 특이하긴 하네요. 네. 네. 그다음에 170cm 정도인데 호리호리한 체격이에요. 예. 그리고 까만 피부. 나이는 30대 전후. 네. 그다음에 핸드폰을 귀에 대고 걷는 모습이 나왔어요. 전화했네. 전화한 거예요. 전화한 거.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은 여기서 딱 찾을 수 있는 거는 그 시간대 CCTV에 잡힌 그 시간대에 그 장소에서 전화 걸은 사람만 쫙 뽑으면 그 중에 한 놈 나오겠죠. 네. 그거 뽑았어요. 아, 실패했어요. 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게 근데 그 몇 명이었냐면 25,000명이에요.
25,000명을 다 서울이 확인한 거 바뀌고, 아니에요. 일일이 다 확인한 겁니다. DNA도 확보했고 통화 내역까지 다 수사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범인에 대해서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8월 13일 6일 만에요. 이제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국 경찰에 일단 공조 수사 요청하고요. 언론 매체 길거리 게시판에다가 그 CCTV에 찍혔던 거 있죠. 예. 그거를 이제 게시를 게시하고. 합니다. 수배 전단만 28,000장. 많이 뿌렸네요. 네, 뭐 신고 전화는 많았는데 엄청 많았대, 엄청. 네, 근데 이게 다 뭐 추정이거나 주관적 추정에 본인 생각. 오인으로 뭐 신고를 했거나 이런 거기에다가 못된 놈들도 있어요. 허위 신고한 거. 또 현장 주변부터 인근 그 주변에 있는 그 인접 그 도시 뭐 네. 그런 동까지 4,000세대를 돌아다니면서 예, 직접 방문한 거예요. 네. 그럼 탐문 수사하고요. 근데 사건 발생 3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9월 11일, 2010년 9월 11일 날 토요일입니다. 네. 이날 이 수사를 하고 있던 박 형사, 그 양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또 CCTV에 많이 잡힌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주변에서 돌았잖아. 네.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상적, 범인의 어떤 섹터가 정해지긴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응.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 범인에 대한 윤곽은 있으니까 계속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탐문을 해보시는 거야. 아니 검정색 상하이 운동복, 그다음에 빨간색 줄 있는 검정 운동화 딱 이거 신은. 아주 특징이에요, 그죠? 네. 응. 의외로 검정색 운동복인데 눈에 띄는 운동복이거든요. 그리고 하얀 게 옆줄 가 있다며요. 네, 이게 여기도 옆줄, 밑에도 옆줄 이렇게 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보셨겠어요. 딱 눈치를 보면은 체격부터 시작해서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그냥 저거 내렸을 거야. 아마 가다가 저거 그냥 세우고 바로 내려서 그냥 바로 뭐라 그랬냐면 왜 그랬어 인마 딱 한 거예요. 딱 그냥 쓰면서 형사가 이것도 이제 기법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왜 그랬어 인마 너 딱 그런 거 깜짝 놀랐겠지 그 새끼가 뭐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놈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형사가. 이제 순환해서 둔기로 그랬는데 너 망치로 왜 때렸어 이렇게 물었다고 그렇죠. 하더라. 네. 그러니까 그 순간 이님이 이거 들켰네. 고개 폭 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반항한 게 아니라 되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순히 저기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라고 했대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네. 긴급 체포해버린 겁니다. 네. 이때 박 형사가 이 얘기하는 게 좀 아프더라고요. 네. 박 형사가 이 범인을 딱 검거하는 순간 얼마나 잡고 싶었겠어요? 검거 딱 하는 순간 이 새끼 낚아채는 순간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들의 얼굴이 딱 다 떠오르더래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이 형사라면 그럴 수 있죠. 네. 아마 박 형사가 아이들을 굉장히 안쓰럽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아버지 잃은 아이들의 그 얼굴이 쫙 오버랩되더래요. 이 범인 누구냐면요. 윤 씨예요. 33살. 14년 6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출소자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겠어요? 14년 6월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5월 달에 출소했네. 5월 달. 그리고 8월 달에 사고 쳤으니까 한 3개월 만에 사고 친 거예요, 이 새끼요. 이 새끼가 2010년 5월 달에 출소를 해가지고 갈 데가 없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신월동에 가면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네.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여기 뭐 하는 데냐면 이게 출소하고 난 사람들이 오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면 직업도 그 연결을 해주고 교육한 받는 것도 좀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갱생을 돕는. 네, 맞아요. 출소자들의 사회화를 돕는 기관이에요. 그런 공단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숙소를 마련해 준다거나 직업을 연계해 준다거나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오랫동안 장기수로 14년 6개월이나 살고 나온 새끼가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마 신월동에 있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합격해가지고 그것도 심사예요. 맞아요. 심사해서 이제 요놈 해가지고 아마 이제 일자리 얻어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일을 했나 봐요. 네. 윤가인데 33살 네. 처먹었어요. 예. 네. 그놈이 나와서 범행한 거예요. 15년 가까이 나랏밥 먹고 나와가지고 범행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 사건은 의문점이 있어요. 분명히 아까 윤가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어서 2,500명의 예, 통화자를 그렇죠. 뽑았다고 했잖아요. 25,000명 중에 그럼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근데 이게 무슨 경우냐 하고 실망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새끼가 전화 걸은 게 아니에요. 전화 걸은 게 아니고요. 이 새끼가 공짜폰을 하나 얻었는데 그 공짜폰 판매하는 그 주점 판매점 판매점, 주인이 네. 노래를 하나 더 줬대요. 노래 몇 곡을.
그러니까 사람 죽여놓고 이 새끼가 휴대폰으로 노래 들으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걸 이제 경찰들은 통화한 거라고 본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이 또 있어요. 박 형사가 딱 인상착의로 보니까 보자마자 검은색 상하에다가 빨간색 줄 있는 운동화예요. 아니 범행 시 솔직히 범행했던 옷을 계속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의문스럽죠? 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새끼가요. 옷 사 입을 돈이 없답니다. TV도 안 보고 컴퓨터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수배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냥 그 복지공단에서 평소하고 다름없이 일상생활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런 머릿속에는 에이 죽지는 않았겠지 설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또 세 번째 의문이 있죠. 네. 왜 죽였냐죠? 왜 죽였냐죠. 그렇죠. Why. 네. 참 이거 보면서 정말 속에서 열불나더라고요. 이거. 이게 가장 공분을 샀던 이유였어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세상을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사실에 화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 새끼에게는 웃음꽃이 피는 행복한 가정이 싫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나서 뭐 네. 사람을 죽였어요. 이런 멘트 기억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게 그 사건입니다. 네. 그날 저 8월이면 그 8월 7일이죠. 한여름이죠. 네. 문 전부 열어놓습니다. 문 열어놓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렇죠. TV 아빠는 보면서. 방에 있었고 TV 거실에서 보면서 14살 딸, 11살짜리 아들하고 엄마하고 없이 살지만 다복한 가정인 거예요. TV 보고 깔깔거리고 그러고 진짜 또 뭐 14살 소녀 11살짜리 아이 같으면 뭐 정말 뭐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는 나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엄마랑 깔깔대고 웃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새끼가. 그것도 그 바로 밑에 놀이터 주변인가 봐요. 거기가. 그래서 갑자기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자신이 불우했던 그 어린 시절 그거하고 지금 저 사람들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의 어떤 처지하고 너무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순간적으로 우라가 치밀었대요. 지가. 이건 어디까지나 이 새끼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네. 문이 열려 있었던 거고요. 건물로 올라가고 그냥 무차별 범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본인 얘기한 거예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하필이면 그 위였던 거예요. 피해자 집. 그러니까 6시 5분이네요. 네. 18시 05분경에 놀이터 건너편 주택의 옥탑방에서 일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려오자 욱하는 마음에 일할 때 쓰는 건축용 도구, 그게 망치예요. 그거를 들고 가서 범행했고 칼은 제가 과일 깎아 먹으려고 배낭에 넣어가지고 댕겼다고 얘기를 해요. 나 그 말 믿을 수 없습니다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백 내용이에요. 예. 이게 사람 죽일 사유가 됩니까? 사람을 공격할 이유가 돼요? 악마죠 이게? 이 새끼 현장 검증하죠? 네, 2010년 9월 14일 아침 오전 10시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하게 되는데요. 예. 맨발에 슬리퍼, 청바지 그리고 형광색 점퍼를 입고요. 현장 검증할 때 기자들이 확 몰려왔거든요. 그래서 왜 죽이셨습니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죄송합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참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범인 윤가 이놈은 어떤 놈이었는가 하면 경북에 있는 어떤 마을의 염전마을이래요. 염전마을에서 경북 쪽 염전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주정 엄청 하고 폭력, 가정폭력 그 행사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엄청나게 구타하고 이러는 걸 막 봤나 봐요. 세간 살림 때려 부시고 막 어린 시절 그렇게 보낸 애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그 가치관이 형성됐겠어요? 19살 무렵에 그 주변 형들하고 가정집에 침입을 해가지고요. 참나 이거 주부를 성폭행했어요 이 새끼가. 그리고 금품을 갈취. 그래서 강도강간 죄를 저지른 거죠. 네. 이걸로 그래서 이 새끼 14년 6개월을 받은 거구나. 근데 이렇게 19살 때 14년 6개월 때린 거 보면 이 사건 하나뿐만 아니라 뭔가 더 있었던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도둑질 계속 상습적으로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대요. 뭐 그 아버지 보면 뭐 느껴집니다만은 얘는요 내가 보니까요 얘는 14년 5개월 6개월을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는데 가족들도 어지간해요. 단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았대요. 단 한 번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윤가인엄은 가족에 대한 원망이 뼈에 사무칠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네 가족한테 뼈에 사무치는 거 네. 원한 가지면 되는 거지 멀뚱도 안 하게 그 엉뚱한 피해자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말이야. 남들이 웃는다고 그래서 그 웃는 게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쟤들은 왜 행복해 나는 불행한데 그러고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게 말이 돼. 이 새끼는 내가 볼 때 이거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놈이야 이거. 사고 자체가 이거. 이런 놈이 살아있어갖고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나쁜 놈 새끼고요. 이 새끼 뭐 마지막 증언은 그렇게 했대요. 나도 행복하고 싶었다. 다시 태어난다면 평범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요거 재판 얘기해 주시죠 뭐. 네, 2010년 11월 26일 날 1심 재판부에서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예.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석 달 만에 나오자마자 범행한 거죠. 네, 그리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맞아요. 이놈은 그래요. 네.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했는데 그거 기각했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이놈 이제 무기징역 확정된 거죠. 네.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이 피해자 가족하고 이제 주거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사실 이전에 이거 없었어요. 네. 사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 의미이기도 한데 법무부에서는 이 사건 피해자 이 아내 되시는 분, 남편분은 사망했고 아내 되시는 분한테 거기 못 살잖아요. 그 집에서. 그래서 임대주택을 시세의 30% 금액에 제공을 했고요. 유족 구조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옥탑방 떠나셨죠. 이분들 네. 떠나셔서 다른 데로 이사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한테 주거 지원하는 내용 개정이 된 게 이게 2010년 8월 15일이에요. 이게 첫 사례입니다.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그 당시 형사 과정이 주정식 경정인데 사고 이후에 추석때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경찰이 오면 사건 생각날 것 같다면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저 형사과장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방송하면서도 좀 죄송스럽네요. 저도 약간 네. 이게 다시 한번 사망하신 분 명복 빌고요. 저희가 이 방송하는 거는 어떤 무작위 범죄 관련돼서 사회적으로라도 조금 도움되고 좀 인식되고 계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윤가 이놈은 천벌 받을 겁니다. 천벌. 이미 사람에 의한 처벌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수감돼 있겠지만 죽어서도 천벌 받을 겁니다. 이놈. 다시 한번 그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고요. 가족분들 지금이라도 뭐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겠지만 잊으시고 다 잘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